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신라젠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모 언론, 팍스넷이라는 언론에서 팩사백에 대해서 임상이 지연될 것이다, 관련된 교수 한 명이 이제 기대를 안 한다 하면서 이제 전체적인 의견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논란이 많이 됐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보시면은, 자, 요 팍스넷 그 뉴스예요. 자, 보시면은 임상진행 교수도 기대를 안 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아직 임상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제 기대도 안 한다. 이거는 일개 개인의 얘기죠. 여기도 나와 있지만 한 명이 아닌 140명이 넘는 수많은 연구자가 이제 임상을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개인의 의견을 전체 의견인 것처럼 부풀렸죠. 그리고 효과를 판단한다라고 하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 팩사백의 효과 같은 경우는 제가 임상 3상 종목들 팩트 체크하려면은 제가 관심 있는 종목들을 대부분 리뷰를 해 놓으신 분이 있다. 다른 분들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 한 명은 팩트를 정말 잘 나열했다라고 리서처TV라는 분, 이분 영상을 보시라고 했어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이분은 확실하게 팩트를 체크를 잘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가서 보시면 되는데, 대략적으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지금 임상 2A상은 성공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기존의 그 간암 1차 표준 치료제가 이제 최근에 렘비바가 나왔지만 기존에 이제 넥사바가 있어요. 넥사바가 있는데, 이 넥사바를 투여했을 때 효과보다 임상 2회 이상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의미 있는 성과를 나타냈다, 팩사백이. 근데 임상 2B상에서 여기서 아마 물고 뜯는 게 이제 임상 2B상이겠죠. 넥사바를 투여한 사람 중에서 효과가 없었어요. 이런 사람한테 이제 팩사백을 투여한 거예요. 이거 거의 기존에 넥사바를 투여했는데 효과가 없던 사람한테 팩사백을 투여했다. 그러면은 아예 이거는 신개념이 되는 거죠, 약 자체가. 근데 확률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임상이 실패했다. 그래서 이번 임상 3상에는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조금 더 임상 2회 이상처럼 좀 더 가능성 있는 환자들을 모아서 팩사백을 먼저 투여합니다. 3회 투여. 그리고 6주 후에 넥사바를 투여한다. 해서 이제 넥사바만 투여한 환자랑 비교한다는 거죠, 임상 3상이. 그러니까 요런 내용인데 앞에 있는 거랑 아예 틀려요. 앞에 있는 거랑 내용 자체가 아예 틀려요, 임상 2B상하고는. 그리고 임상 2A상은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냈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논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결과가 나와서 안 좋게 나왔다, 그럼 그때 물어뜯으면 되는 건데,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논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기자분들 중에서 훌륭하신 분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은 본인이 원하는 부서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부서는 경제부서가 아니라 스포츠일 수도 있고 연예일 수도 있고 다른 문화일 수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자동차 쪽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중요한 거는 옛날에는 판매 부스, 신문이 많이 팔려야 되는 거였죠. 요즘에는 클릭수, 뉴스웨어를 클릭하는 클릭수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자극적으로 내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한번 따져 봐야겠죠, 이게 실제로 어떻게 나올지는.
근데 지금 논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성공합니다 아니면은 뭐 실패합니다 이걸 논할 필요가 없어.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그거는. 신라젠에서 알아서 뭐 잘 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제 임상 2비상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에 가까운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임상 3상에 진행될 때는 좀 더 디자인을 잘해서 임상에 대한 디자인을 잘해서 좀 더 의미 있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다. 그러니까 요 정도를 보시면 돼요. 뭐 애초에 처음부터 시작해서 다 팩사백이 실패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뭐 임상에 대해서는 누구도 그렇게 섣불리 대답을 할 수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뭐 램비마가 먼저 출시되고 기존에 넥사바가 있다. 넥사바가 있다. 만약에 팩사백이 성공해도 늦은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그리고 좋은 의견이라고 쳐요. 자, 이 의견에 대해서는 그냥 대표적인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우리나라의 바이오시밀러 기업이 유명한 기업이 하나 있죠. 바이오시밀러 중에서 램시마, 레미케이드의 램시마죠. 셀트리온에서 나온 이 램시마가 유럽에서 오리지널 시장에 다 이제 이쪽은 끝났으니까 특허 만료 기간이 됐으니까 진출을 했어요. 점유율 40%. 이거 누가 예상했습니까? 이거 점유율 40% 누가 예상했어요? 20%만 돼도 대박이라고 그랬었어요. 처음에 사람들이 그 정도도 생각을 못했었는데 40%까지 올라갔잖아요. 모르는 일이에요. 팩사백이 정말로 좋은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낸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늦게 나와도 성능이 좋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 그리고 신라젠의 주가 동향 한번 볼게요. 자, 신라젠이 차트를 뭐 열심히 잘 이쁘게 만들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올라갈 수 있는 모양을 잘 만들어서 여기서 뭐 거래량 실어가지고 한 번, 두 번 이렇게 올라와 줬고, 그래서 요 구간 뭐 72,000원을 유지해주면은 뭐 노이즈가 있으면서도 잘 지켜줬었는데 결론적으로는 공매도를 못 이겼죠. 공매도를 못 이기고 이렇게 밀렸는데 신라젠은 역사적으로 그동안 66,000원 유지하면 강하게 반등이 나왔다. 그러니까 제가 이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밀릴 때마다 천천히 모아보시면 괜찮을 거다. 신라젠 빠르진 않아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먼저 가는 놈은 바이로메드랑 HLB고 신라젠은 좀 늦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참고로 알고 계세요 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하지만 밀릴 때마다 천천히 모아놓으면은 돈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좀 강하게 말씀드릴 땐 이렇게도 말씀드려요. 신라젠이 지금은 뭐 시총 3위 4위 왔다 갔다 하는데 신라젠이 시총 2위였어요. 2위에서 2위였는데 지금 바이오시밀러 쪽은 아직 그 노이즈가 심해서 뭐 셀트리온 쪽이 강력하게 급반등이 나오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신라젠, 바이로메드, HLB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 상위에 굉장히 큰 변동을 줄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기억나시죠? 얘네는 임상이 성공하기만 하면은 워낙 뭐 좀 기대감이 높은 쪽이라서 이제 성공하기만 하면은 이거 다 뒤흔들어 버릴 수 있어요. 순위를 누가 1위가 돼도 이상하지 않은 신라젠이나 바이로메드나, 물론 조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상황에서 못 올라갈 경우에요. 같이 올라가면은 좀 걸리겠죠. 근데 1위가 될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HLB 같은 경우도 가능성은 있는데 뭐 이쪽이 좀 더 유리하겠죠. 신라젠이나 바이로메드가 현재 상황에서는 가까우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즉 66,000원 지켜주는 게 중요한데 이 구간에서 다행스럽게 여러분들도 신라젠은 공매도에 많이 시달리는 종목이다라는 걸 알고 계세요. 누구나 공매도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신라젠이 드디어 뭐 요런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은 공매도가 거래가 금지가 돼요. 거래가 금지되니까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이제 더 이상 추가 하락이 안 나오잖아요. 밀리다가 추가 하락이 안 나오고 거래량을 줄이면서 멈추죠, 하락을. 66,000원 위에서 깔끔하게 지켜주고 있죠. 길게 봐드릴게요, 길게. 과거에도 신라제는 66,000원에 의미를 두는 구간이 많았습니다. 보시면은 여기도 66,000원에서 지지받고 이렇게 반등이 한번 나왔고, 여기도 66,000원을 지켜주고 반등이 한번 나왔죠. 결국 66,000원 이탈하면서 급락이 나오는 거예요. 확인되시죠? 그리고 올라올 때도 66,000원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의미 있는 구간을 계속 만들어요. 여기는 꼭 지켜줘야 되는 구간이에요. 만약에 여기 이렇게 이탈했을 때도 바로 회복을 시켜버리죠. 지켜주려는 움직임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도 한 번 더 지켜주려는 움직임이 나왔다. 이게 지켜지면은 반등이 나오는 거고, 반등이 나와서 뭐 72,000원 다시 회복해서 이 구간까지 올라오면은, 이 구간까지 올라오면은 기존 주가 회귀한 다음에 신라제는 오히려 좋아질 수도 있다. 그리고 공매도 지금 쳐놓은 거 지금 뭐 12발행 정도로 어느 정도 이제 자금 조달해서 이제 숨통이 트인 정도다라고 나오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암호화폐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서,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암호화폐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서 신라젠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오면서 공매도 세력과 한 번 더 싸워야 돼요. 만약에 공매도 세력이 질 경우에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세력이 지게 될 경우 신라젠이 의미 있는 성과를 낼 경우, 이럴 경우에 쇼커버링이 나오면 어떻게 된다? 쇼커버링의 대표적인 예가 있죠. 셀트리온. 자, 이때도 최근엔 이렇게 여기밖에 못 올라갑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계속 못 올라가죠. 그런데 과거에는 아니었죠. 셀트리온. 자, 2017년 보면은 제가 요거 102,000원부터 시작해서 쭉 밀릴 때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거 매수를 계속 해야 됩니다. 2017년에 봄에 계속 말씀드렸죠. 매수를 해야 됩니다.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랬고, 이거 20만원은 그냥 넘어갈 정도 25만원 이상도 갈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갈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라고 했는데, 이 당시에 셀트리온이 이제 코스피로 이정 상장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더욱더 매수세가 들어오고 쇼커버링까지 나오면서 예상치보다 더 많이 갔어요. 셀트리온이 38만원까지. 바이오 종목은 공매도가 대체적으로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은 실적이 없어, 대부분. R&D 투자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개발을 못 해갖고 자꾸 라이선스 아웃을 주잖아요. 니네가 돈을 좀 지원해줘. 그리고 나중에 유통판권을 가져가. 이런 식으로 돈을 자꾸 지원받잖아요. 금액도 많이 들어가고 기간도 오래 걸려요. 대신 한번 제대로만 터지게 되면 미국의 길리어드 사이언스처럼 어마어마한 글로벌 빅파마 수준의 기업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기대하는 게,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제 신라젠 같은 경우가 있고, 바이로메드가 있고, 뭐 HLB가 있고 많죠. 그 외에도 뭐 메지온도 있고 많습니다. 좋은 종목들은, 임상 진행 중인 종목들이. 그러니까 신라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66,000원 다 빼고 생각하죠. 공매도가 없을 경우에는 66,000원 이탈하는 게 쉽지는 않다고 봐요. 공매도가 들어와서 이거를 악의적으로 깨야 되는 건데, 과열 종목으로 이제 지정됐잖아요. 그래서 공매도를 매매를 못하니까 지금 주가가 하락을 멈췄다. 12발행 성공했다. 반등 나와야죠. 그러면 반등 나오면은, 그리고 신라젠에서 이제 소송을 건다고 하죠.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함부로 또 신라젠을 건드리는 언론들은 쉽게 나오지 않을 거예요. 이번에 강경 대응을 하니까. 그러면 신라젠은 야금야금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뭐 급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 우선적으로는 야금야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기존 주가 원래 와 있어야 되는 구간들 있죠. 이 구간 정도는 다시 올라올 수 있다. 어렵지 않다. 여기 공매도 매물 소화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차트 분석상은 그렇게 나오는데 72,000원 정도만 올라타 줘도 기존 주가 영역대잖아요. 여기만 올라오면 돼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신라젠은 66,000원만 유지해주면 된다. 요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팩트 말씀드리면은 쇼커버링이나 이런 것도 나중 일이죠.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결과가 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공격을 했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쇼커버링이 나온다도 이것도 결과가 나오지 않은 거니까 나중에 생각하시라고요. 왜냐면은 악성 루머는 여러분이 많이 보셨으니까 반대쪽 의견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를 드는 거지 당장 쇼커버링이 나온다가 아닙니다. 요건 알고 계시고. 그래서 반등이 나오면 66,000원 지켜주고 반등이 나오면은 굿. 이거 잘하면은 이게 임상 3상이 성공하면은 지금 주주분들은 인생을 역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얼마까지 갈지 어떻게 알아. 그동안 넥사바 같은 경우도 투여했을 경우에 넥사바 같은 경우 투여했을 경우에 10%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하죠. 그럼 나머지 9명 중 1명인데 10명 중 1명인데 그럼 나머지 9명은 부작용도 꽤 크다고 하니까 부작용에 시달리다가 고통받고 뭐 이런 개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넥사바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투여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한테 이걸 이미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10명 중 1명한테 효과가 있는데 9명은 부작용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당신 이 약을 투여하시겠습니까? 생면연자의 꿈을 그래도 10%라도 걸어보시겠습니까? 물어보면은 어우씨 나 부작용까지 있으면 안 할래요 라고 하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넥사바는 한계가 있는 거지 이제 성장이. 근데 팩사백이 만약에 그 정도 부작용이 있지 않고 좀 더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낸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저 자극적인 기사에서 생각하는 그런 상황보다는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실적을 보일 수 있다. 그러면은 이건 일도 아니에요. 10만원 이런 거는 신라젠한테는 우스운 주가가 돼요. 그때 가면은 뭐 어떤 사람들은 몇백만원 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한 번에 그렇게 좀 무리해서 가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려면은 신라젠에 지금 파이프라인 안에 있는 것들이 한 70% 정도가 시판돼서 나오면은 가능성은 있겠네. 간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가능성이 조금은 있겠네요. 100만원대까지도 조금은 있겠네. 근데 한참 멀었죠. 그거는 당장은 요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저 셀트리온 올라오고 한 것처럼 요거는 대신 신약 개발이니까 셀트리온이 그 복제약이랑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신라젠도 충분히 한 4,50만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그건 가능성이에요. 이거 쇼커버링이랑 같은 겁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가능성은 있다. 적어도 이 종목도 20만원 아래 있을 종목은 아니겠죠. 임상 성공을 하게 되면. 실패를 하게 되면 물론 당연히 출렁이겠지만 다행인 거는 파이프라인이 또 있다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서 판단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악성 루머에 시달린다, 공매도에 시달린다, 나쁜 놈들 이렇게 욕만 하지 마시고 만약에 밀리게 되면은 이렇게 밀리게 되면은 천천히 야금야금 모아보시라고 했잖아요. 밀리게 되면 66,000원 안 깨지면 난 여기서 조금 더 모아보겠어. 신라젠 이 기업의 대응 나쁘지 않았어. 민형사 책임을 물겠다. 아주 좋았어. 그리고 12 전환사채 발행 아주 대규모로 잘 끌고 왔어. 성공하겠다고 했는데 제대로 성공했죠. 그러면은 악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악재도 아니고 저건 악성 루머인 거지. 루머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호재도 있는 거잖아요. 악재라고 하면 공매도에 시달린다는 거죠. 임상 아마 3상 끝날 때 즈음까지 시달릴지도 몰라요. 그거는 이 공매도 투기 세력들은 어디까지 갈지는 본인들만 아는 거고, 그리고 결정도 그때그때마다 좀씩 달라질 수 있어요. 본인들이 언제 포기하는 차이죠. 주가가 반등이 나올 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 뭐 이 종목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할 필요는 없고, 그리고 12 발행됐다고 뭐 당장 단타를 치거나 뭐 그럴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천천히 모아가지고 조금 끌고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 불안하다면은 말씀드렸잖아요. 바이오메드 HAB 같은 것도 보시라고. 계속 이제 매수 타이밍 왔다라고 계속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바이오 종목들은
계속 실려달릴 거예요. 과거에 셀트리온이 그랬고 현재 신라젠이 그렇고 바이로메드가 그렇고 한미약품이 그렇고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악성 루머가. 최근에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도 제가 영상 하나 올려드렸는데 뭐 관리 종목 지정, 뭐 4년 연속 적자 뭐 얘기 나오는데 아니라고 했죠. 팩트만 찝어서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루머에 시달리기보다는 해당 종목에 대해서 팩트를 찝어가지고 진실을 판별하는 눈을 여러분들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잔소리가 좀 길었던 것 같은데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신라젠 주주분들 너무 여기까지 밀린 거 아쉬워하지 마시고 기회다 생각하고 물량을 뭐 100% 들어가시는 건 아닙니다. 물량이 뭐 한 10%, 20%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더 늘려볼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짧게만 보더라도 한 72,000원, 길게 보면은 요거보다 조금 더 위에 보면 한 78,000원 요 정도까지만 보더라도 뭐 단기 접근도 가능은 해요. 근데 투자의 개념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내시고 잘 대응하셔서 꼭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공매도세 꼭 이겨내시고 파이팅 하세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거나 힘이 되셨다면은 아래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과 알람 설정해 주시면은 저에게도 큰 힘이 되고 여러분도 최대한 빠르게 저 로로쌤TV의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좋은 밤 되시고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